다 들리는데 되게 요새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잘만 찍어도 스크린만도 필요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무려 27.5%에 이르는 반등 시장이에요. 반등 시장에 여기 보면 반등 시장에 여기까지 잘 읽어보면 약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 제가 밑줄을 걸어온 거예요. 약세장과 경기 침체 기간이 겹치면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질 때 계속 물려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생각할 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세장이 시작되어 경기 침체 공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평균 수익률이 무려 27.5%에 이른다. 27.5%도 엄청 크다고 이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가 27.5%도 엄청나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평균 20%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경제 성장 기미가 보이기 전부터 다가오는 경기 회복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세장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나서 경기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접어들 때 사람들은 여전히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한다. 경기가 이미 회복 중인데도 절대 회복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제가 2009년도에 거기다 다운 카페에다가 올렸을 때요. 그 사람들이 1500까지 왔는데도 우리나라가 990에서 1000포인트에서 1400에서 1500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2000 간다고 그랬거든요. 다 2000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거기가 끝이라고 했어요. 또 떨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그 소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엔 똑같다. 무조건 반복한다는 거예요. 형태만 틀리게 올 뿐. 이 사람은 주 얘기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장은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했던 짓을 또 하고. 실제적으로 2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전부터 주식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입성해서 탕탕 털려가지고 나간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이 볼 시작을 그제서 이해를 하고 3번 정도 망해야 주식에 대해서 눈이 떠인다고 하거든요. 그게 3번 정도 망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3번 정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라는 사람이 있고 다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2007년 이 그래프는 이걸 같이 보라고 제가 이제 읽는 건데 2009년 3월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2009년 3월이에요, 여기가. 강세장 시장이에요. 2월 30일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때 말할 때 이미 회복 중인데도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가고 떠보려고 그래. 그때 가장 큰 이론이 뭐였냐면 전문가들이 올라가서 다 걸렸다. 저항대 여기 있죠. 이 저항대에 걸려서 W를 찍고 올라간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게 뭐야? 이번에는 다 다르가지고 경기 회복 중인데도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들이 뉴스에서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책은 여러분들 꼭꼭 사서 해놓고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꼭 밑줄 꼭 쳐주고 해놓고 내가 할 때부터 내가 말하는 계속 꾸준히 봐도 되는 책 같아요. 너무나 양장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캠피셔 책은 1세밖에 발행 안 해요. 네, 그래서 슈퍼투스토스 있잖아요. 얘 책들 중에 되게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중고 거래가가 10만 원이에요. 한 권에 18,000원짜리인데 지금 10만 원에 사야 돼요. 사야 되겠다. 제가 이 책은 진짜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 재구성 이런 거는요. 그렇게 얘한테 유명한 책이 아닌데 슈퍼스톡스 책이 되게 그 이제 우리 PSR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슈퍼주 100배 가는 거, 10배 가는 거 찾는 방법. 예, 그게 이제 그거에 찾는 법에 대해서 이제 슈퍼스톡스고 그 다음에 90개의 차트로 주식시장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 전에 쓴 사람이 쓴 책이야. 2009년쯤에 이때 쓴 책이에요. 이때 쓴 책. 2009년쯤에 쓴 책인데 이때쯤 쓴 책인데 저도 그 중고로 샀거든요. 중고 9만 원에 샀어요. 그 사람 책 다 보유하고 싶어서 없는 거는 다 중고 서적으로 다 사서 비싸도
그때 다 사드렸어요. 현준이 감독님. 네? 복사해서 줘. 제본 펼쳐. 근데 이제 자기도 후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후에 보면 이제 그 책을 이 사람이 보면 90개의 차트를 이긴다. 내 책을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책들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잘못됐던 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거 이제 그 보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지금 봐도 그 책을 읽으면 이건 아닌데. 근데 보면 태양 흑점 얘기도 거기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개정판을 했는데 그 90개의 차트에서 태양 흑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무시했대요. 자기는. 근데 그 마지막에 수정판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아마 이 태양 흑점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앞으로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캠피셔도 그걸 믿고 있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이터 가지고만 저기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하고 이게 뭔지 아시죠? 연봉으로 모르겠어요? 태운주 아니에요? 태운주 맞아요. 태운주 빠지. 하나는 요거 대한해운이고 요거 페노션이고. 그죠? 가격으로 보면 그죠? 이게 대한해운이고 이게 페노션이고. 모양은 똑같아요. 어떻게 될 거. 떨어지는 모양은 같이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올라탔다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됐던 게 한번 이거 좀 봐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얘를 한번 뒤집어 놔 봅시다. 한번 깼잖아요. 깨면 영원히 깨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한번 올라탔으면 이제 영원히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동그라지야 정상인 거잖아요. 사이클상. 페노션도 좋네. 3년 3년 들어가 있어. 이 페노션이 이게 76만 9천 원. 이거는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첫날 2007년에 이거 상장한 거거든요. 상장 금액이 그거라고요? 70? 아니요. 요 밑에 가보면 이제 이건 최고가고 요 밑에요. STX 페노션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처음 상장하는 종목들 시장이 막 좋은데 그때 막 상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한참 좋을 때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했잖아요. 뒤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 걸리면 이렇게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티슈진도 한창 바이오 높을 때 네, 그때 상장해버리면 이런 이날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상장한 첫 해는 그래놓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이 죽입니다. 근데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개인들이 엄청 사들였어요. 자기 아들한테 사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5천만 원 4천만 원씩. 내가 인천에 있었는데 다 그랬다니까요. 사장들, 그 옆에 있는 사장들. 그 셀트리온보다 삼성이 붙었는데 삼성이 낫겠지? 이랬다니까. 인천에 거기 또 공장이 거기 있잖아. 눈에 맨날 가면 골프 치러 가면 맨날 보여 여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썰물 뒤에 민물이 오듯이 경기 침체 뒤에 경기 확장이 꼭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침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를 방어해 준 게 누구였냐면 삼성전자가 방어를 해줬어요. 더 이상 안 밀리게 2000 밑으로 안 깨지게. 딴 애들은 딴 신흥국들은 다 깨졌어요 밑으로. 환율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 수 있다고 했던 거고. 근데 공경이 두려워서 평생 웅크리고 산다면 훨씬 더 자주 더 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 확장과 강세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니까요.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다시 IMF 와야지. 그러면 그때 가서 샀어야 됐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자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봐야지. 지나가봐야 알아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보고 이거 다 읽어보셨죠? 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지금까지 모든 경기 침체 사례를 보면 경기 순환과 실업률 관해 타당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된 뒤에야 고용이 개선되었다요. 절대 고용 지표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식이 우리가 한 3천이나 4천 가 있어야 좋아진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데이터를 찾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상하고도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건전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다. 과거 경기 사례를 기억만 해도 언론은 이렇게 불안한 헤드라인을 그토록 많이 싣지 않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그토록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이 불안하게. 그러니까
언론 많이 믿지 마세요. 이게 보면 빠지는데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83년도 이게 보면 이렇게 놓고 내가 이제 미국이 먼저 제가 그때 올려놨던 거고 여기 지금까지 경제사를 통틀어 실업률은 경기 침체가 끝난 뒤에도 예외 없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예요. 실업률은 그죠? 이제 경제사를 통틀어 실업률이 경기 침체가 끝나고 예외 없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이 책들이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은 여기를 볼 수 있어요. 2003년, 2009년 이게 왜냐면 2003년부터 주식시장이 상승했거든요. 2009년에 또 한 번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요새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은 경기가 이제서야 좋다라는 소리가 조금 있고 지금도 불안해하죠. 그래서 경기가 확장해야 되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트럼프가 막 요구를 하죠 지금. 네. 경기 좋아졌다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 경기 좋아졌다는 소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12개월 평균 수익률이 연 18이고 2년 2배 이상 높은 36%. 이걸 제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책을 진짜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돼요.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웬만하면 차트를 하나 프린트를 해서 미국 거 차트 있잖아요. 역사적인 우리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쳤던지 보면 그거랑 우리나라 차트랑 두 개를 딱 뽑아놓고 연도수 찍으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보고 있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갖다 놓고 실제 그랬는지 10월 28일에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면서 여러분들 책을 제가 속도가 빨리 안 나요. 이거 다 데이터 확인하거든요, 저 이거.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기억에 머릿속에 남아요. 이렇게 그냥 훑으면 안 돼. 실제로 보면 1900년 5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933년 5월 1일 가볼까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HDS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1933년 거는 안 나오겠다. 이게 몇 년도까지 나오지? 90 몇 년, 1990 몇 년도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게 90 몇 년이니까 이게 1992년 6월 30일 날 나와요. 책에 보면 1992년 6월 30일이에요. 여기겠죠, 여기. 92년 6월이에요, 여기. 6월 30일이면 끝난 봉이니까 이거 음봉이죠. 6월 30일이니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종가잖아. 이게 6월 봉이니까. 이때부터 경기 수익률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몇 프로가 나와요? 수익률이 저기 보면 이 고가가 나오는 거 맞죠? 이게 종가가 있어. 이게 저가가 3,000이고 고가가 이거 별로 퍼센티지 얼마 안 되네. 여기 보면 여기가 2009년 6월 30일서부터 이후 수익률 언제까지 해가지고 13.6% 나와요. 여기서부터 한 것 같아요. 3.2에서 10% 정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기지 10% 정도 올라갔겠네. 여기 기죠? 10% 정도 올라가 3,102호 마지막이니까 이게 나오고 2003년 6월 30일 2003년 아니야 맞죠? 2003년 얘 오타난 것 같아요. 2003년 6월 30일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여기 4월 5월 여기에요. 그죠? 이때부터 올 1년이 이제 1년 동안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9.1% 나와요. 이게 S&P 500으로 근데 지금 다운받고 S&P 50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기억 속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서 이제 이걸 외울 수가 있는 거지. 이 그림이 몇 년도는 이게 책을 읽다가도 몇 년도는 떨어져 있었던 게 기억이 남는 거. 몇 년도는 올라가 있는 게 기억이 남아서 책을 읽을 때 이제 여기 연도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꼭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제 보면 이게 6월 30일 내가 지금 이거 오타난 것 같아요. 이거 둘이 6월 30일, 6월 30일 이게 말이 안 돼. 수요일인데. 네, 그죠? 날짜가 다 틀린데 얘만 지금 둘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도 이거 안 맞아. 아까 13.0% 안 나와. 이거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실업률 얘기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실업률 정점기가 6개월처럼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이 대한민국 그래서 실업률을 찾아봤죠. 이렇게 된 거죠. 이 실업률이 2009년에 분명히 이때가 이제 그때 가장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래서 지금은 보면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죠. 이게 또 최고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로 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밑으로. 이게 최고점이었어요. 이때 10월이었잖아요. 우리. 그때 2008년도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작년에. 18년 10월 때인가.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10월에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는 이제 후에 발생을 하니까 실업률은 또 자르잖아요. 사람들이 기억이 안 좋으니까. 실업률이 놀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그렇게고 여기서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 이게 1971년도부터 자료예요. 다우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이죠. 이렇게 놓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1991년 3월 경기 침체가 끝난 뒤 그해 7월 다음과 같이 경고등을 댄다. 우려되는 더블틱 가능성. 설사 더블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은행 시스템 손상부터 과도한 가계부채 일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탓에 이번 경기 확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약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가계부채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근데 위치도 똑같아요. 보면 이때가 여기야. 여기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거든요. 지금 우리 화살표 표시한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좋은 소리를 안 내본다는 거죠. 언론이. 이어서 GDP 성장률은 약 2%로 낮춰 수정했다. 그래서 GDP 우리 2%로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죠? 그러나 그의 미국은 최강 수준의 경기 확장을 기록하면서 거대한 강세장에 돌입했다. 이 무렵 등장한 다른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1990년 8월 11일 더블팁을 우려하는 연준. 1990년 8월 13일 소매 판매 회복 이코노미스트 더블팁 전망. 이른바 불신의 비관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소매 판매 회복 같은 호재가 무시당한다. 물론 더블팁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매 판매 회복. 여러분들 제가 자료 올려드렸죠? 네.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걔네들 주가가 왜 가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매출이 걔네들 다 카드 쓰잖아요. 전 세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소매 매출이.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이죠? 소매 판매 회복을 이 시대 때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데이터로만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사만 무조건 수익 나면 신용카드사 수익이 딱 나는 순간 얘 영업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확장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다 무역전쟁 때문에 안 좋다 이걸로 계속 그걸로 덮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다음에 1912월 4일 더블티 직접까지 내려간 국가경제 91년이에요. 그죠? 요때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때가 91년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가서 91년 여기에요. 여기죠? 정고점 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2000이잖아요. 3000이잖아요. 폭락을 했어요. 3000포인트에서 2300까지 빠졌으니까 한 30-40% 조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정고점까지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또 불안한 소리를 막 내보내는 거예요. 빠질 거라. 지금 우리나라 똑같죠? 어쩜 보면 뭐 정고점이고 뭐가 아직도 이 걸려 있는데 불안한 소리, 불안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내가 이럴 때 무서운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럴 때 절대 저런 문구 안 나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라고. 항상. 이러면 좋은 거예요. 이러면 거꾸로 이러기 보이시죠? 네. 예,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아, 바닥 됐다, 근처 됐다, 매수하기 시작. 그러면 또 올라가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2년 동안 봐보세요. 2년 동안 양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연봉에서 조심해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연봉으로 딱 보면 이게 연봉이요. 뭐 작년에 연봉이었잖아요. 올해는 무조건 양봉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십자예요. 아무리 못 가도 이 수준.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얘를 쌤쌤이 시킬 수, 얘를 없앨 수 있어요. 뭐예요? 음봉 뒤에 무조건 양봉 나오잖아요. 음봉 뒤에 양봉. 그죠? 음봉 뒤에 양봉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거다. 그건 데이터예요, 정확히. 얘 이럴 때는 틀린 거예요. 이게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음이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3개. 조심. 2개. 이게 딱 봐도 이제 크다는 걸 느끼겠죠? 네. 크면 조심하자. 크면 조심하자. 이게 조금 셌어요. 그때만 해도. 십자 정도로 버티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 되면 이게 올해가 이만큼 나오고, 이제 가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년도 또 쉬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갔잖아요. 우리 이제 하반기 들어갔으니까 저거를 회복해서 양봉을 요마침 만들면 회복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 회복기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나오면 연봉 크기를 요마침 정도 올해 뭐 2,400?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내년에 쭉 양봉 하나 3,000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또 개미들이 달려들겠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십자를 하나 주죠. 이렇게 음봉을 한번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봉을 연봉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게 연봉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년에 50% 이상 상승 못 한다는 거예요. 이때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죠? 이때고, 이게 지금 32%, 45%, 이게 54%. 이때가 최고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게 53%예요. 근데 최저가 11%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60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올해가. 그전 연도에 22%.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달이 2018년도가 26%. 이게 26%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얘가 음봉이니까 다 17% 떨어졌고, 올해가 지금 고가는 10%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고가는 여기까지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여기까지 10% 난 거예요. 올해는가, 그죠? 음봉에서 따지면 여기가 지금 음봉 시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미 코스피는 10%가 난 거죠. 2,200으로 가니까 지금 2,000에서 10% 난 거고, 올해 한 이 정도? 하면 한 3개월 이렇게 보면, 대충 그림을 보면 1, 2, 3, 4, 5, 3 그러면 지금 7, 이제 7 끝났고 7이 올라가고 있고, 7, 8, 9, 10, 11, 12잖아요. 6개월 남았죠. 이거는 능가 못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올해는 여기쯤에서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아도 올해는. 그래놓고 정고점이니까 내년 초에 뭐야? 십자 꼬리 만들어야죠. 한번 꼬리 초에 조정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쭉 가겠지. 꼬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요까지가 올해 올라가주면, 연말에 올라가주면 탄력사 아마 1, 2월에 또 올라갔다 떨어질지, 아니면 더 빨리 올라간 다음에 연말에 찍어 누를지. 왜냐면 배당 그 세금 때문에 빨리 끌어올리고 수익 보고 빨리 설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측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차트랑 같이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꼭 그렇게 책 볼 때 두 개를 출력해놓고 보래요. 바로 역사 쭉 한번 한 거하고,
우리 그 그래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한국 것도 연봉마다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 이거는 그냥 자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 제가 올려놓은 거고, 이제 대체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는 중이고, 가스가 의외로 많이 확장하고 있죠. 가스가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 이제 경제 이벤트 보면 이게 다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 거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얘네가 이제 산업 원자재 우리 그러니까 지하자원 판매하는 나라들이니까 얘네들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여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적정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 손실 연도의 실적도 나중에 만회된다. 이게 이후 찾아오는 강세장은 더 길고 더 기간도 더 길고 수익률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10년 동안 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00 찍은 지가 2009년 12년부터 찍어도 8년 우리 치수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제자리잖아요. 제자리라고 여기 올라가서 제자리. 이때랑 지금 제자리잖아요. 이건 올라갔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반등장이기 때문에. 너무 그때 빠져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때보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2007년보다. 당연히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 있어야 정상인 거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계속 풀었으니까 돈은 지금 계속 풀었으니까 얘는 언젠가 그거에 수렴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맞는 거고, 재평가 받아야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약세장 평균 실적은 누적 수익률의 약 40% 하락이었다. 강세 기간은 평균 57개월이었으며 누적 수익률은 1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4%를 먹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40% 때문에 164%를 버릴 거냐는 거지. 내가 마이너스 40%에 물려 있어도 164%가 올라가버리면 일단은 어떻게든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80% 올라가야지 제로니까 그래도 80%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164%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거는 신만이 가능한 건데. 10%만 먹고 시스템에 10% 한다니 거기다가 거기다가 배당까지 포함 안 한 거예요. 이게 배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여기서 조정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서 대충 이따가 이쯤에서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진짜 너무 자잘자잘하게 해가지고 너무 이때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때 딱 반등하고 이게 신고가 낸 게 문제였어요. 이게 신고가를 안 냈어야 되는데 신고가 낸 게 항상 신고가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반등하면서 신고가는. 요거는 1차 지금 요거는 제가 보기엔 요거다 라고 예측하면 되고, 요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얘일 수도 있어요. 요봉 2봉일 수도 있어요. 2봉일 수도 있고, 2003년부터 지금 이제 2대부터 이 기간을 가느냐, 이제 이 그래프를 짚고 가느냐, 이제 근데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쭉 올라가서 기러기로 하고 끝날지, 마지막이니까 기러기 이렇게 상승 1파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기러기로 끝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기러기가 없이 이렇게 가기도 해요.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시간 되게 안 가죠. 네.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안 가더라고요. 공감이었어요. 진짜 안 가더라고요. 주식 하다가 보면 시간 되게 빨리 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못 보고 또 수익 맞다가 또 욕심부려서 또 한번 깨지고 이러다가 지나가면 10년 내가 있더라고요. 뭐였는데 10년이요? 나도 이때 해서 많이 벌고 이러고 나서 여기서 또 올라갈 줄 알고 또 투자를 왕창 했다가 손해보고 그런 거죠.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오래 이게 캐피셔가 맞아. 이런 파티라도 합쳐 찍어 언제 오지. 지금 우리가 그 시기야. 우울하시게 지금. V자 반등이 항상 나온다고. 이게 V자 반등 이게
마지막 바닥은 이게 연도보다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실제 가서 확인해 보세요. 2000에서 2004년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죠? 삼봉 네. 보이시죠? 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상봉가는 꺼져. 네, 그 뒤로 쭉 가져죠. 지금 우리가 여기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 실정이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또 더블 우리는 또 W라고 하는데 여기 얘는 또 V로 얘기했고 여기가 이제 2009년 3월 나스닥이 근데 우리는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빠졌고 그때부터 이때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최고 좋았어요. 2009년도부터는 수익률 최고였어요. 전 세계에서. 네, 미국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도 미국이 조정하겠지 했는데 사람들 조정 안 하고 그냥 나와요. 미국 조정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6,000포인트인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6,700인가 거의 7,000포인트에서 27,000까지 지금 내리달린 거예요. 그냥 쉬지도 없이. 저때 빠지기는 되게 오래 빠졌는데 회복하는 거는 두세 달 만에 그게 다 회복이 내가 알기로. 그때 보도할 때? 네. 찾아보기 싫어서 안 들어갔는데 한 3, 4개월 만에 50% 마이너스 된 게 거의 100% 그 본전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때서 더 샀으면 그때는 돈이 없을 때니까 있었으면 샀을까나? 이때부터 여기에요. 여기 3, 4개월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맞는데도 사람들이 시장이 언제다 보면 우리 내가 카페를 만들고 이때부터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다가 여기 고점 오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카페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들어올까 사람들이 막 많이 왔지. 올라갈 걸 예측 못하니까 그렇지. 네? 올라갈 걸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지. 아니 이게 시고가 내니까 더 물밑듯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고 그러니까 카페 더 드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할 때 주식에 대한 이 사람도 먹었다 사람도 정고점은 먹었다. 가장 위험한 거고. 여기서 딱 기러기가 보이죠 여기? 네. 기러기 항상 조심하시라. 근데 기러기 안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안 나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병원님이 이제 여기가 여기라고 해놓으신 거 올려놓으신 거. 화면 캡처해도 너무 좋아요 그죠? 화질이. 그거는 저거 써야 되고 캡처도 되라고 텔레비 한 대씩 자꾸만 같아요. 이제 미국 이거 이제 분철광 있잖아요. 철광석 아까 부철광 그건데 요건 중국 거, 요건 미국 거. 근데 보면 얘가 조금 늦게 올랐는데 미국 거까지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가 확장 보면 이렇게 여기 없고 여기 없잖아요. 없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7월 4일날, 3일날, 4일날 찍은 거니까 좀 한참 더 진행됐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선이에요. 74인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근데 얘가 한참 동안 안 움직였었어요. 미국 게. 계속 여기 있었는데 이 16년 철광석 상승하고 이게 다 얘도 그 철광석 원래보다 분철광 값이 또 철광석보다 분철광이 한 번 더 강공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얘가 더 늦게 올라가 맞는 거니까 철광석 가격이 먼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요거는 아셨죠? 이거 왔어요. 이게 적고 여기 이제 가속 하락해도 겁먹지 마라. 제가 해주고 싶은 말. 근데 이 사람이 잘 설명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 성장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손실이에요. 이게 존리가 그래서 장기 투자하라는 걸 계속 하는 이유가 언제 시장은 날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맞힐 수는 없다. 그 대신 이제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존리 투자 방식이 옛날 투자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유능해가지고요. 선물 여러분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험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걸 시스템 못 하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저기 되면 그러니까 10에서 15%가 얘네들 적정한 수익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선물에다 매도를 다 때려버려요. 15%를 적정하게 무조건 난 지키겠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5% 수익 났으면
1개월에 15% 났잖아요. 그러면 3개월 만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에다 나는 15%에 이 가격에 무조건 팔 거라 선물을 해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더 올라가도 다 필요 없어. 예, 아니요. 선물요. 선물은 미리 사고 미리 파는 거니까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죠. 수익을 미리 팔아버리면서 거기서 선물에서 수익을 안 내고 그냥 나는 무조건 15% 수익 났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선물을 그냥 매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조건 15%의 이 가격에 매도를 쳐야 돼요. 네, 확정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도 내가 지금 15,000원이 15% 올라갔으니까 15,000원이라고 칠게요. 만약에 주식이 그 뒤로 2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10,000원까지. 그래도 나는 15,000원에 팔 수 있는 거고 이 주가가 20,000원에 가도 나는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익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수익률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없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가면 밑으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근데 존레이 투자는 투자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새 과학적인 얘네들을 선물 옵션을 그걸 쓰는 애들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물 옵션을 그거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시스템 하듯이 걔네들은 그걸로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10%면 10%, 5%면 5%. 그러니까 1년에 20% 수익률만 나오면 되니까 한 달에 5% 수익 나면 무조건 선물 매도 치는 거예요. 그럼 3개월씩이니까 4번만 하면은 20% 나오잖아요. 걔네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펀드들은 안정된 수익률이 더 좋은 거지 높은 수익률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높은 수익률은 언젠가 야로가 껴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모험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점점 그렇게 안전한 투자로 가요.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보면 옛날 때보다 각도가 더 완만해졌어요. 이 각도를 지금 이렇게 모아놔서 그렇지 펼쳐보면 이때 올라가는 각도보다 여기가 훨씬 완만하다니까요. 그 변동폭도 옛날 때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작죠.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뭐 많은 금융 그 천재들이 수많은 그거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지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물려가지고 본주처럼 지금 본 계좌 있는 것처럼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주식 하기도 싫고. 근데 그래도 시스템 할 게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종목 많은 거 중에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잖아요.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도 보면 갑자기 또 기분 나빴다도 한 주 가지고 있는데도 상한가 한번 맞으면 기분 좋아지고 한 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두 종목에다가 세 종목에다 몰빵해 놓으면은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한번 딱 철장 속에 딱 갇히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밖에 못 나와요. 아니 근데 전세금 빼가지고 하는 사람 뭐야? 전세금 빼가지고 아우. 아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거기 앞에 몇 명 있어. 그래요? 난 가서 보니까 그래갖고 이 아줌마가 가래가 안 해. 아 그러면은 진짜 쓰는 마음이네. 그러니까 전세금 하도 많이 앞으로 2만 원 상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는. 왜냐면 우리 미국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여기가 98, 85, 45, 87 이게 기록이고 이게 1000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조정 오고 쭉 올라가죠. 여기가 2000 거의 3000 정도 찍었다가 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또 정고점 또 신고가 내고 또 밀리죠. 우리도 지금 계속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느 순간 얘는 지금 지루한 과정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루하죠. 네. 지루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엄청 지루하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돼요? 평균을 맞춰주려고 각도를 맞춰준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요. 기록이로. 항상 그랬어요. 그게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록이 그 쉬는 구간에도 한 번 더 시스템을 열심히. 그러니까 그 쉬는 구간에 열심히 해줘야 돼요. 거기를 또 모아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거기 또. 그래서 이중을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치 살 걸 200 사서 5%로 그냥 계속
5% 해도 되고 10% 한 10% 20% 해도 되고 5%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10%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래서 그냥 금액으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500만 원을 사도 50만 원만 남으면 1000만 원을 사도 50만 원만 남으면 2000만 원을 먹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물타기를 계속 하잖아요. 해서 비중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50만 원만 올라오면 무조건 잘라서 3% 나도 그냥 잘라서 계속 한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계좌가 막 이렇게 안 보여요 밑에가. 그래서 보면 쫙 해서 수익률 쫙 그때 2009년에 수익률 쫙 해가지고 그때 올려드렸잖아요. 쫙 하는데 위에 올라가면 937%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딱 치니까 평균 그때 400 몇 프로 나와 시스템 계좌가 평균이 400 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그 1년 반 정도 된 거가. 근데 그때는 장이 이게 빠를 때잖아요. 그러다 또 느릴 때는 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러는 중간에도 시스템에 있던 계좌들이 마이너스였었는데 갑자기 200~300% 올라와 있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여러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종목들도 큰 종목들은 대충 이렇게 움직이고 중간 종목은 대충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감이 생겨요. 그거를 내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계좌를 해서 100개 종목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눈여겨서 보게 된다니까요. 너무 기쁘지.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있거든요. 보게 되면 연구를 하게 돼요. 알게 뭐. 이 정민 씨도 오래돼가지고 보면 큰 종목은 대충 100% 올라가면 조정하는 거 대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00~300% 그냥 200원짜리 300만원짜리 그냥 300~400%는 기본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막 20만원 30만원짜리 종목이 갑자기 뭐 500% 올라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은 100% 선에서 일단은 한 번은 잘라주는 게 옛날에 시스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비중이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씩 해다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나요. 계좌가 몇 번을 해가지고 몇 번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뭐 5번도 하고 10번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비중이 나는 딱 200만 원씩 맞췄는데 얘 혼자 1000만 원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0%가 올라가면 2000만 원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횟수. 그럼 거기는 무조건 내 거잖아. 그 돈은. 근데 그거 1000만 원 회사에다가 물 주고. 계좌에서 또 뺀다. 그쵸. 그래서 이제 비중이 좀 많은 것들. 보석을 좀 해야 되나? 나 많이 뺀 거 아니야? 많이 뺀 거. 얼마 없으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현재 다시 안 사게 돼. 맞아. 다시 안 사게 돼. 다시 안 사게 된다는 거 신기하게도.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돈이 없었고.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뺄 때 좀 내려가면 난 저거 사야지 그래.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얼마에 뺐지? 그다음에 이게 기록을 다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사게 돼. 해본 거. 해봤어요. 해본 다음에. 해봤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좀 낫구나. 이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냥 냅두는 게 나은 거예요. 난 이번에 그걸 느꼈어. 비중이 좀 크면 양봉일 때 팔으려고 하는데 진짜 막 참 너무 안 좋고 이 정도 너무 별로여가지고 다른 데 갈아타려고 그날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많이 내린 만큼 이건 오르더라고. 내가 살려고 했던 거는 별로 차이 없어. 내일 샀어도 그거를 되는 거. 하시려면 철저하게 나도 두 가지들 메모를 털고 만원 뭐 어떤 거요? 총액이 얼마 있어서 그다음에 나중에 샀다가 딴 나라도 총액이 대비 27,000원 되는지 이거를 진짜 이게 안 팔 수 없게 시장에 진짜 엉덩이를 붙이고 있기가 힘든 거. 이번에 한일 사료인가 할 때도 그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제 뭐 7만 원치 팔았어. 그다음에 이 자료는 왜 올려드렸냐면 지금 단가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자료예요. 여러 개를 분석했는데 이만큼 올라갔을 때 미국의 원유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원유 생산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원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들 것이냐 계속 이제 이거는 조정 관념일 거고 미국의 이제 원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어떻게 될 거? 이제 명목 원유 수요잖아요. 보세요. 위로 가죠. 추세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면 추세가 밑으로 하락해야죠. 어떻게 될 거 말은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거. 그러니까 이제 원유 재고가
원료 재고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원료 재고가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면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원료 이제 아까 좀 재고가 갑자기 그때 많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상상했던 거 외로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거로 이만큼 여러분 수입업자가 맨날 이만큼 소비가 되니까 맨날 이렇게 떼온 거야. 근데 갑자기 많이 달래. 재고가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갑자기 많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선물 가격이 이제 변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기 신호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여기서 구리, 알루미늄, 니켈, 뭐 이제 아연, 뭐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재고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니켈 같은 경우. 이 철강석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르죠. 지금 보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자, 여러분이 산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조건 철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수적인 구리, 알루미늄, 뭐 아연이고 뭐건 간에 다 철 때문에 만들어지는 재료예요. 얘가 상승해야 얘가 뒤로 얘가 돼가고 얘가 아연은 뭐예요? 아연 도금해야 되죠. 도금하고 다 도금하는 재료예요. 합금하는 재료고요. 문제는 철이 기본이 돼야 그 뒤로 얘네들이 얘가 가격이 올라가요. 철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가 그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철이 수요가 안 생기면 얘네들 수요는 늘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이제 2차 에너지 2차 전지 만드는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 부수적이네. 구리도 뭐고 거네. 어떻게 될거 철로 건물을 져야 구리 소비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본이 철이에요, 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철을 안 버렸잖아요. 아직까지는 포항제철이고 어떻게든 현대제철이 우리나라가 철강을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철강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급철만 다 버린 거예요. 고급철은 안 버렸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차를 타기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철 때문에. 자기네 나라 생산된 철로 가지고는 답이 안. 우리나라 옛날 뭐 너무 찌그러져 가지고 허칭 대우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철 문화는 여러분들은 아직 정보통신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철기 문명에 변하지 않았어요. 철기 문명이 꽃도 안 피었어요. 아직 꽃도 안 피었어요. 여러분들 철에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철은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에 건축을 질 때요. 철로 건물 짓는 철골조가 더 많을까요? 콘크리트조가 더 많을까요? 콘크리트조가 훨씬 많아요. 포철에서 그 철을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건축 저기한테 매뉴얼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 철로 할 수 있게 싸게 하고 이렇게 매뉴얼 설계 프로까지 디테일까지 다 줬어요. 걔네들이 철 좀 써달라고. 그런데도 철근 콘크리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철 소비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철의 소비량은 콘크리트 건물이 다 철로 대체됩니다. 경량철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요새 공장 질 때요. 옛날 공장은 다 콘크리트를 졌어요. 벽돌로. 지금 공장은 다 철골 세우고 경량철골 세우고 그냥 샌드위치 판을 쭉 하고 끝. 그러시고. 네. 저기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판대를 쓰라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래도 단열이나 이거 다 된다는 거죠. 아니 공장은 단열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집도 그게 철로 만들면 다 어쨌든 단열 이런 걸 돼야 되잖아. 되지. 다 하지. 안 줄까? 근데 철이 문제가 뭐냐면 화재에 약해요. 화재에 약해요. 왜냐면 철은 녹으니까 열이 올라가면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긴 이것 때문에.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안에 철이 있는데 그거는 압축력을 견디는 게 아니고 인장력만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성이 있어도 자기 성질을 유지를 해요. 그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 이유가 불났을 때 최고 안전한 게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그 9.11 사태 날 때 걔가 그 이렇게 툭 무너진 이유가 그게 철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항공유가 들어가서 타면 옆에 있는 빔들이 다 녹아가지고 퉁 한번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퉁퉁퉁퉁 치니까 힘이 푹푹푹 하는 그렇게 넣어진 거거든요. 나는 이 건축한 게 너무 좋아요. 요새 투자할 때. 왜냐면
내가 철골 그 특수구조 철을 내가 설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철 소비자가 이번에 공장 갔는데도요 다 기기는 철이야. 다 철이고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도금집 기계는 도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금해와라 뭐 착색해와라 뭐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차피 볼트도 또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볼트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만큼이었는데 볼트 저 기계 하나 만들면요 볼트 무게만 거의 200kg, 300kg를 써요. 기계 요만한 거 한 대 만드는데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못 들어요. 지게차로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가니까 좀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철을 먼저 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요. 레이저 커팅을 하던 뭐를 절곡을 해서 그럼 이걸 도금찌개도 맡기든지 착색찌개도 맡기든지 이제 도금을 하든지 아니면 열 처리를 하든지 이제 후처리가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의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후처리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후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겠죠. 경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장 다니면서 의외로 톡톡히 배운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왜냐면 철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지. 이제 철 띠러 가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경기는 안 좋대요. 철 나가는 게 볼트집한테 그래요. 볼트집 매출을 물어봐요. 제가 볼트 매출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좀 많이 줄었어요. 얘요. 많이 줄었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안 좋다는 건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좋다는 적이 없었거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운데 제가 차근차근 논리를 가지고 가면 이게 편한 건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철을 지면 만약에 집을 짓고 뭐 철을 있잖아요. 철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철이 그냥 생철 쓰는 게 다 어디 있어요. 후가공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철광석이 가격만 올라갔지 철 가격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 올랐으면 당연히 철 가격도 생산 원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인 거고. 소주 가격 공장도가 올라가고 소비자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쳐서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하면 철이 많이 생산된다는 건 어떻게 됐건 간에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철은 이렇게 되고 중국 거 요번에 내가 바빠가지고 중국 거 자료 조사 못했는데 중국 그 철 가격, 철근 가격이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지금 걔네도 올라가겠죠. 아니 중국 애들이 요번에 그저께인가 발표 나서 3조 위안인가 또 풀었거든 시장에다가 무조건 우리 경기 확장으로 간다.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그거 미국의 금융위기 그거 이미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나중에 제로 싸움 할 거 아니에요. 제로 싸움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잘못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유엔에서 어떻게 돼도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미국만 달러 문제가 생기면 기축통화 전 세계가 아마 붕괴될걸요. 근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인정이 되면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기축통화 다시 만들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합의가 되는데 달러 미국만 지금 문제가 생기면 달러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달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걔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새로운 통화를 만들지도 못해요. 싸움만 나. 근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위기가 닥쳐. 그러면 서로 지금 힘들잖아. 뭐라고 해야지. 위기에 와 있으니까 국가가 빨리빨리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1971년도에 닉슨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그게 근본이 이제 폐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5.1달러를 그때 5.1이 사우디를 저기해서 5.1달러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50년이에요. 2021년. 모든 통화의 역사는 50년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이건 세계 통화라고 그래서 짧게는 통화 역사책을 보면 20-30년 그때 잠깐 올려드렸는데 제가 밴드에 있어요. 통화 역사에 대한 거 짧게 해서 무슨 통화 몇 년 이게 쓴 게 있거든요. 그게
통화 역사자를 보면 짧게는 21년도 있어요. 21년 아니 몇 년도 있고, 근데 21년서부터 끼른 게 40몇 년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맥시멈 평균치를 따지니까 50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끼러봤자 60년 아니겠냐는 거지. 그럼 2029년이면 거의 이제 20년 이제 60년 되는 거고, 21년이 딱 50년 되는 거. 1971년도에 이제 달러가 새로 생성된 거니까. 이제 어차피 통화는 여러분들 우리 원화가 계속 10년, 20년, 30년, 50년 돼도 지금 원화가 똑같이 원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언젠간 변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통계적인 데이터상 보니까 평균적으로 5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면에 2020년대가 2020년대 안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2020년 찍으면서 이제 그 10년 안에 뭔가 변혁이 일어날 거다. 달러도 바뀌고 기축통화도 바뀌고 다 바뀔 것이다. 중국이 국민소득 15,000불 이상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전 세계 15억 명 인구가 갑자기 소비를 해대기 시작하면 이게 미국에서 아무리 소비해봤자 잽이 안 되잖아. 3억 명 인구가 소비해봤자 저기 15억 인구가 걔들 저층민들 다 빼도 5억 명은 될 거라고. 미국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은 중국이 자기는 소비 국가가 될 것이다 해서 무역 수출이 줄어들고 이제 걔네들이 경쟁들이 적자로 가잖아요. 수입량이 더 많은 거야 이제. 소비 국가가 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기축국으로 가기 위해 싸움이죠 이제. 근데 전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는 모르겠는데 전쟁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식민지화 시키고 그 나라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잖아요. 미국 애들 52% 갖고 있어요. 코스피의 주식을. 모두 맞잖아요. 식민지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노동력 착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지금 4%만 개방했거든요. 이번까지 해서 이제 아직까지 걔네들은 개방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개방해버려가지고 코스피의 52%가 저기 외국 거예요. 외국인들 거예요. 그럼 이미 싸움 없이도 우리나라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봐봐요. 노동력을 쟁탈했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가져갈 거 다 가져가잖아요. 자기네들에서 반도체 필요하니까 열심히 반도체 알았어 이렇게 주면서 반도체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상 반도체가 이익 나서 수익은 다 어디서 나요? 미국에서 다 수익 나잖아요. 가장 서비스 마지막 종착지는 다 애플, 구글 그거밖에 안 쓰잖아요, 여러분. 걔네들이 다 소비를 이렇게 해서 다 돈은 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굳이 전쟁할 필요는 없다. 국방력은 그냥 위협일 뿐이고 나중에 또라이 나오면 이제 또라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미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지. 그죠? 지하자원과 노동력이에요. 우리 트랜스포머에도 나오잖아. 영화에서도 니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받을. 그게 어차피 전쟁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경제적인 식민지가 돼버리면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전쟁 나면 그것도 복구하는데도 그러고 얼마나 손해야. 자기 목숨도 자기도 죽을 줄도 모르는데 전쟁 나면. 그냥 핵이 있는 한 이제 전쟁은 없어지는 거고. 핵이 전쟁을 만든 게 아니고 핵이 만들어지면서 전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대요. 데이터 다 있어요. 핵은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전쟁이 더 안 나. 이제 환장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전쟁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한 방만 맞으면 끝이에요. 핵은 그냥 수도에 한 방에 떨어뜨리면 끝이잖아요. 우리나라 수도에 한 방 떨어뜨리면 다 죽잖아요. 2천만 명. 우리 수도권에다가 딱 세 방만 떨어뜨리면 2천만 명 그냥 싹 없어집니다. 나라가 종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저기 미국 LA 뭐 이런 데 몇 방만 떨어뜨려봐요. 요격을 아무리 한들 세 방 쏘면 두 개 요격해서 한 발이 떨어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경제의 싸움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영국이 70%가 금융산업으로 먹고 살아요.
영국이 최초의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철강도 거기서 먼저 만들었고 자동차도 거기서 먼저 만들었고 다 거기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조업이고 뭐 다 버렸잖아요. 근데 결론은 끝내는 금융으로 가고 이번에 내가 보기엔 그 탈퇴하고 저기 하는 것도 보면 지금 파운드는 계속 옛날 때 유로화를 안 쓰고 영국 가보시면 아직도 파운드화 써요. 계속 걔네는 유로 안 쓴단 말이에요. 고집하는 게 파운드화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수도 있고 전 세계 지하자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네. 맞잖아요. 호주 누구 영이에요? 캐나다 누구 영이에요? 네? 저기 남아프리카 공항 누구 영이냐고요? 이제 다 영국령 아니에요. 걔네들 여왕 한마디 말이면 야 수출 금지해. 끝이야. 알았어. 야 초강에서 수출하지 말고 구리도 수출하지 마. 끝이야. 끝. 그냥 게임 전 세계. 그러면 패권은 자기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번에 끝나고 나면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아바타 보셨죠? 뭐 찾으러 가요? 지하자원 찾으러 가잖아요. 멀리. 지하자원의 최고 1등은 누구예요? 캐나다하고 호주예요. 호주. 2천만 명씩밖에 안 살아요. 3천만 명? 두 나라 합해봐도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그 큰 나라에서 두 개 캐나다하고 호주를 합해봐요. 면적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영국 국민이 한 7천만 명 정도,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영국 영에 있는 그 국가들이 한 1억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요. 지금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저기 건데, 영국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은 그래서 연합해서 자기네들이 이겨낸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철강석을 너무 이제 올라가는 가격이 이제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순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켈이. 그러니까 재고는 줄어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가들은 그래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이건 선물이에요. 다 지하자원은 선물로 사들입니다. 현물로 사들이는 게 거의 없고 그 투자가들은 다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래는데 모든 지하자원의 선물은 다 영국에서 거래를 해요. 영국에서. 아직도 전화로 합니다. 아직도 이걸로 해요. 영국은 이걸로 안 해요. 아직도 이걸로 합니다. 경매 이걸로 봐요. 실제로 가면 영국은 아직 이걸로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뉴욕 증권가에 있는 애들이 전화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영국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틱 지수 있잖아요. 운임 지수도 다 영국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영국이. 뒤에 빠져 있어요, 뒤에. 실제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분석한 결과 전 세계는 아직 영국령이야, 영국령. 그냥 행동대장, 미국은. 아, 네가 열심히 해. 그래서 얘기해놓고 자기네들 가만히 뒤에서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천재인 국가들. 이거 이제 6월 거 나왔어요. 제가 이거 못 올려드렸지. 제가 여기서 찾다가 아이폰도 찾으니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증감했죠. 여기 7% 이게 잠정치예요. 이거 확정치는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오니까 이제 내일 나오면 이제 저도 검색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전기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박도 조금 증가했고 증가한 게 여기 보면 바이오헬스 그리고 2차 전지 증가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거 꼭 산업통상자원부 1일날 해요. 1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면 거의 보도자료에 있어요. 그거 보면 그 공지사항 이거 누가 좀 매일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종민아 네가 7월 1일부터 매월 1일부터 올려줄래? 파일? 응? 네, 거기에 나와요. 보면 PDF 파일로 있거든요. 그냥 그거 통째로 올리면 돼요. 한번 캐치하고. 그래서 이게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이게 왜? 자동차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요. 7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7%예요. 이 7%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선박은 사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기계 수출도 양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삼각형 표시는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게 상한선 표시가 아닌 게 있어. 플러스.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보면 SUV 모델이 전 세계에 지금 일본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못 만들어서 폐위를 당하는 거냐, 아니면 중국에서. 근데 중국의 승용차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SUV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현대나 기아가 SUV 시장을 공략을 안 한 거야. 신차를 안 만들어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팰리세이드밖에 없어요. 새로 나온 차가. 현대에서요. 현대자동차가 승용차에만 신경 쓴 거야. 미국 때문에. 이번에 뭐 하나 또 나왔는데. 이번에 뭐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올해 나오는 게요. 그거 나오고요. 3개가 더 나와요. 그리고 전기차를 많이 쓰게 만든다던데. 그건 상해. 도시만. 동의만 그렇고요. 북경하고 상해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아직 아니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다 SUV를 원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차가 SUV가 없는 거야. 현대에서 SUV 뭐 새로 개발된 거 있어요? 제네시스 이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저기도 나와.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라인을 그 포르쉐 라인처럼 만들라고. 지금 그 제네시스 라인을 가동 중단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전용 라인으로 만들라고 중단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국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니야. 우리나라 차는 외국차를 승용차를 좋아해서 그런가? 외국 SUV는 많이 안 보이잖아요. 외국차들 중에. 레인지 로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SUV 별로 좋지가 않아. 우리나라 산악적도 없고 뭐 별로 근데 쓸모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승용차를 되게 좋아해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현대는 미국 쪽의 입장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주 수출국이 거기니까. 지금도 보면 다 미국에다 수출 국가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자. SUV 수출 비중이 53%, 17년도에는. 58년도에는 59%. 근데 지금 보면 91년 올해도 62%예요. 비중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딱 봐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신차 나온 거 있어요? 지금 팰리세이드 빼고? 없잖아요. 옛날 라인이지. 신차를 개발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지. 안일하게 투싼 팔아먹고 산타페 팔아먹고 그냥 여기서 끝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그 이전에는 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류를 많이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 정의선이가 한 다음부터는 이건 소비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층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모든 이제 차의 종류들을 엄청 많이 뽑아내서 그거를 사들이게끔 만들어야 돼서 지금 정의선이가 그렇게 좀 합병이나 그 기술 제의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는 안 했대요. 원래는 안 했는데 그 정의선이 하고 난 뒤부터 계속 그걸 하면서 종류도 많이 뽑아내고 막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만 팔면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말이 있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보면 지금 자동차주는 보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다가 옆으로 기고 있죠.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이게 알았으니까 열심히 자동차 쪽에 자동차가 좋아지면 군사업도 좋아지니까 신문을 보고 여러분들 계속 시스템 이쪽으로 비중을 자동차하고 자동차 연관된 것들을 비중을 조금씩 노입해서 점점 이쪽으로 몰아야 돼요. 진행을 하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누가 1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시스템을 하고 나면 모든 거 자동차 관련주는 무조건 한 번 더 들어가는 걸로 남들보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비중을 자동차가 한 30% 정도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동 관련주가. 예. 전기 현대차 자동차에 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무조건 그냥 현대가 현대차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 있고요, 현대 모비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만 사도 선박, 자동차, 해금 다 산 거잖아요. 일단은. 더 떨어질까요? 지금 많이 올라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니까. 뭐가 떨어져?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철강 제품에서 비중을 보면 내가 이걸 알려준 게 옛날 비중이 전기전자가 37.5%였죠. 비중이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2018년도에는 지금 33%예요. 이 업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 얘가 증가하는 거 5.5 철강 제품이 5.6에서 5.9로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요? 그러면 얘 업종은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업종 지수, 업종의 퍼센트, 우리 업종 지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 지도라니까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그 지도예요. 지금 보면 일반 기계가 8.9에서 9.8로 많이 늘었죠, 기계 쪽. 자동차가 6.8에서 7.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코스피에서 업종 퍼센테이지를 치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거랑. 안 봐도 뻔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줄어들었잖아요, 주가가 떨어졌고 현대차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도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국 가면 내 수출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수출만 보면. 딴 거 보지 말고. 수출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매달 1일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날 확정치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일날 나오면 딱 보면 아 현대차 올해 4분기 이제 3분기죠. 6월달 매출은까 이제 2분기 거 이제 2분기 거까지 2분기 영업이 좋아지겠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수출이 증가했는데 당연히 매출은 증가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거죠. 저밖에 안 올랐네. 응? 철강밖에 안 올랐네. 딴 건 다 떨어졌네. 이제 지금 보면 기계 쪽도 이 자동차가 6.8에서 7.9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해놓은 게 보면 선박류 뭐 이렇게 되면 보면은 일반 기계는 건설 기계, 공작 기계, 냉동 공조, 보일러, 금형, 농기계 이거 다 포함이에요. 이런 것들 이걸 보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 그래서 끝.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에요. 2012년도가 15.6%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때가 자동차 상투였어요. 이때가 자동차 상투였어요. 여기 상투로 잡은 상투군요. 그죠? 15.5% 평균인데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플러스 3.8 갔다가 또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3.5 바닥. 13.5, 그 다음에 플러스 5.4, 또 플러스 5.6. 딱 봐도 밑으로 큰 음봉 난 거고, 양봉 났다가 다시 음봉 난 거고, 요새 다시 양봉 나오고. 그죠? 기아 몇천 나왔어 지금? 아직 현대차, 기아차는 살 시간 많다. 열심히 살아. 아니 주다. 현대차를 만약에 100%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이 안 될 거예요. 그죠? 현대차를 100% 갖고 있어 지금. 현대기아차만 100% 갖고 있어. 두 개를 해서 50대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 갖고 있으면 지금 조정을 해도 얘는 별로 조정 안 했잖아. 별로 걱정이 없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근데 얘네 종목은 10배 이상 힘들다는 거야. 맥시멈 10배. 맥시멈 10배. 현대차가 기아차가 40몇만 원 보는 거니까 맥시멈 10배예요. 근데 우리는 이번 시장에 경기 민감주들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100배가 가능한 종목이 나온다고. 최소한 50배도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더 힘들게 한다는 거야. 더 힘들게 해요. 지금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저렇지만 힘들지만 얘가 만약에 지금 5,000원인가? 7,000원인가? 6,000원대지 6,000원대인가? 6,000원, 7,000원대. 근데 그랬던 게 갑자기 14만 원만 가도 15만 원, 20만 원만 가도 몇 배예요? 30배 가는 거라고. 근데 포철은 많이 가봤자 얼마나 가겠냐는 거야. 200만 원이야.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지. 그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가죠. 근데 이제 힘든 이렇게 되는 거. 이거하고 같이 보면 되나요?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 그렇죠? 잘한다니네.
번 나갔는데 지금 사람 문 앞에서 체크하라고. 자동차가 센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됐건 수출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최고 좋아요.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서가 있는데 그게 딱 누르시면 자동차는 비중을 여러분들도 만약에 종목이 뭐 자동차도 현대차 살 거고 기아차 살 거고 현대 모비스 살 거고 현대 글로비스 살 거고 쌍용차가 제일 지지리. 유성기업. 만두 만두도 사지 마. 그때부터 만두도 사지 마. 유성기업 많이 올라갔네. 만두는 사지. 근데 만도 이제 약간 가는 거 오래 같던데. 있어. 저는 시스템에서 난 시스템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마음을 들어다 3만 원만 넣으면 잘 가. 그때 털었어야 되는데 그치? 한번 털고 좀 그랬으면은 좀 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욕심이 문제지. 더 가는 걸 또 생각해야 되니까 아, 밥만 파는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아, 야망이 훈련이요? 약간이라도 털었으면 아 만두. 그런 답판가도 낮출 수 아니 근데 있는데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이거 발을 딱 하기가 쉽진 않다고. 그러니까 저 이게 3분의 1을 팔아요. 3천만 원. 아 3분의 1. 조금만 3분의 1을 팔았어요. 3분의 1만 팔아도 또 1,000만 원이잖아. 그래서 털 약간 팔아갖고 너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OBV 때문에. OBV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 얘는 조정했는데 얘는 와. 이거 말 갖고 있지. 돌았잖아. 몰봉에서 돌아있죠. 저거 시스템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했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전고점까지. 쭉 가야지. 유진. 아니 예전 말고 무슨 TMS인가? 그건 비슷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나 몰라 뭐가 뭐지? 시세기다가 막 1,000만 넘어가니까. 사실 TMS 있지. 와 실생계도 1,000만 원. 언니 1,000만 원 넘고 또 400만 원. 이게 이때 올라간 게 여기서 시세 계좌. 1,000원에서 아니, 더 빼? 더 돼요. 많이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한 여기 한명 지나가는 4,500원쯤 일자로 다 때려. 다 믿기라고. 이배가 아들 배야. 누가 봐도 아들 배야 이게. 한점 마이너스 봐봐 점점 밑으로 쭈그러들고 있잖아 이제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때 걸려들었어. 올라가는 척 하고도 반등하면서 반등하는 기회야 끝내는 못 팔고 셀트론이랑 다 그래요. 다. 아니 요 근래 지금 줄줄이 다 난리가 났더라니까 봐. 다 배터리오는 그래도 반이나 지키고는 있네 이후로 신라진 신라진. 영상은 올라가고 있어. 39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문제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와 준환이 다 팔았나 모르겠어 흰이 샀잖아요. 흰이. 이거 됐어? 내가 팔라고 누가 그랬는데 민간인 저거 사가지고 요즘 주문한 아니 거구나. 근데 왜 그걸 산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사고 친 사람들 저기 여기 지금 그 지나고 있어. 일찍 샀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준하님은 이미 우리한테 갈때 다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늦게 산 거란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그런 뭐. 거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8만 얼마가 반등 한번 줬어요. 팔아라.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루 10분 올라가서 반등한 거거든요. 이거 팔아라. 이거 아니 줄여라. 안 파는 거예요. 다시 또 꼬꾸라졌어요. 뭐 팔아. 누가 아니었다. 영웅대에서 생각나서 못 팔아. 이제 잠깐만 또 쉬고 네. 이제 좀 종목 얘기도 좀 하고 아 너무 많이 먹네.